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민박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일단 시장이 다시 상방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코스피가 급등세로 전환을 했고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지금 0.5% 상승 정도까지 상승폭을 줄였는데 지금 1.9% 상승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4%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종목들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가고 상한가 도달하는 종목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종목 하나하나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이 함께 열립니다.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이야기 나눠보시고 시청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는데요.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안내해 드린다고 합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 이지환 전문위원, 데이비드 김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변동성도 강하고 그리고 힘도 좀 생각보다 세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 따라서 갭상이나 뭐 갭락이 나왔다가 당중의 흐름이 좀 정체됐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외국인의 기관 수급이 어느 정도는 자기 포지션에서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 시장 같으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가 그 외국인의 선물 차트입니다. 일종의 변화를 좀 보면 2시까지 별 반응이 없다가 시장이 하락하는 2시에서 전후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급등을 하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맥도덕 현상에 가깝고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조절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시 이후의 급등은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1000계약 내외에서 거의 5000계약까지 순식간에 급등하면서 지수를 또 끌어올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 연계 물량을 조절하는 부분이다. 파생에서 좀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고 그만큼 지금 시장의 어떤 주체적인 매수나 매도 세력이 없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매도, 현물 매도와 파생 상품에 의해서 좀 끌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불규칙하게 나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에 대한 대응은 역시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종목을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 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부분과 우리 시장의 등락에 따라 나오는데 잘 보시면 이런 가운데에서도 등락이 계속해서 좀 좋게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도 선별적으로 접근을 좀 하시면서 단기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좀 짧은 관점으로 그리고 지금 테마주가 너무 많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지금 그쪽으로 급격히 좀 몰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변동성이 커지면 테마주 관련된 부분이 기승을 부리는데 이런 곳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변동성이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당일 시세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뭐 하루 이틀 정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실 때는 좀 조심할 부분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장이 여러분들 이 방송 서울경제TV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 주식에 다 고수가 되십니다. 뭐 오늘 또 어제 고생하셨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오늘 뭐 남북경협도 상치고요. 뭐 그냥 잘만 잡으시면요 하루에 뭐 300만 원, 500만 원 뭐 그 정도 버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U자형 유동성 폭발 장세.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이 3월 19일 날 저점 찍은 1430포인트 안 가요. 안 가요. 그거 두려워가지고 또 한참 올라오는데 아래로 보시면은 그건 좋아요. 그런데 그런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저점에서 못 사신다. 그러면 이번에 상승 장세에서 반등 장세에서 여러분들 손실 복구 못 하고요. 수익 못 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경제TV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내드리는 그 방송이니까요. 꼭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용기를 드리는 방송, 마감임박 60분의 승부입니다. 8829번님, 대호 PNC 우선주를 사셨나 봐요. 1320원의 비중 20%. 김 의원님부터. 예. 지금 우선주를 사셨습니다. 대호 PNC 우선주요. 1320원에 20%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우선주는 뭐 수급상으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희소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예전에 현대건설 우선주 제가 추천 관심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한 30% 빠졌다가 반포 1지구역 그 입찰되는 바람에 거기서 7배가 났거든요. 그런 특이한 경우가 우선주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8829님이 매집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매수 가격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일단은 그런 그 돌출성이나 위해성을 감안하셔도 1,700원 넘는가 보시는데 일단은 1차 반등 목표치는 1,500원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 매매 종목이다. 우선주 대우 PNC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대호 PNC 우선주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한창재지 4,100원의 비중 30%. 알고 보면 지금 총선 시즌이거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전기 테마주가 조금씩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전과 비해서는 파괴력은 좀 약합니다. 워낙 테마가 지금 많기 때문에 그 중에 이제 하나로 좀 인식되고 있는데 한창재지는 황교안 전 총리에 관련된 종목이고 학교 동문이자 이사 임원진이 또 역시 동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가 하락할 때는 아무래도 지금 종로에서의 지지율 격차가 20%가 넘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급락을 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제 거의 상한가에 또 진입을 하면서 급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어제 이제 한교안 통합당 대표가 발표를 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분들은 절대 다시 입당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또 나오면서 그렇다면 역시 대선 후보는 한교안 전 총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나오면서 사실 어제 상한가에 또 진입을 했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오로지 심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체라기보다는 어쨌든 상한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이전에 44,100원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아마 4,100원에 매수하시고 지금 1,600원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반등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종목은 테마가 들어왔을 때 급등할 때 청산하셔야 되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오늘 지금 이제 다시 어제 이후에 급등을 하는데 오늘 정도의 이제 절반 정도 청산 관점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정도 하루 더 보시겠다면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 만약에 갭상을 해서 시작하면 4,350원 여기를 목표 가격으로 일단은 전량 다 청산하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재지 일단은 길게 보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셀트리온 제약 66,200원의 비중 40%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핫한 종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진환 전문가님의 주 종목입니다. 주 관심 종목입니다. 일단 축하를 드리고요. 잘 들으시면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기존에 미리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그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신용 매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그런 특이성 때문에 그런데 셀트리온하고 이제 관계가 셀트리온이 55.5% 주식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간질환 치료제를 하다가 국내에 그 트룩시마하고 허주마 관련 그 바이오시밀러 판매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보유하시고 핵심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091990 오늘 상 가다가 200원 밀려가지고 그래도 저는 다 매도는 제가 권하지 않는데 그거하고 셀트리온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보시는데 지금은 미리 오른 게 있다. 그리고 경고 종목 때문에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데 제가 보는 것은 1차로 올라간다면은 욕심내면 8만 원, 8만 5천 원 그렇게 보는데 지금 시장의 핵심적인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다. 그렇게 같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 판단하셔가지고 수익 극대화하시기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 제약 말씀해 주셨고요. 종목에는 없는데 그냥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 가지만 아까 제가 방송 중에 여쭤보겠다라고 한 부분이고 오늘 워낙에 상한가 부근까지 시총 1위 종목이 가서 이게 사실 이지환 전문위원께서 이 삼각합병 얘기가 세 그룹사가 합병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 지분 구조나 여러 가지를 그때 분석을 꽤 긴 시간 동안 해주셨고 정점에 헬스케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 이 부분 조금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번에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서영주 대표가 이 3사 합병에 대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는 이 오너가 이런 얘기를 꺼냈을 때는 상당히 파급력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구체적인 진행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 계속해서 서영주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분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혜택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 레포트들이 한 7대3 정도 비율, 70% 정도는 셀트론 헬스케어가 유리하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서중기 회장이 셀트론 헬스케어 지분을 35%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합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셀트론 제약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파이프라인이 좋아질 것이라는 부분이 좀 대두가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이번에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셀트론 제약이 먼저 급등을 좀 했고요. 이렇게 셀트론 제약이 급등을 하게 되면 그 부분과 함께 다시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급등 중에 또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합병과 관련된 부분이 이슈가 될 때는 역시 다시 셀트론 헬스케어가 선발은 아니지만 후발적으로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3사는 같은 하나의 수레바퀴 구조에서 인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갭이 많이 가격차가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펀드 물량들의 셀트론 헬스케어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수급적으로 좀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튼튼한 가운데 SG 제형이라든지 유럽에 론치되는 신약 관련된 부분이 실적을 좀 끌어올리는 가운데 이런 상승 모멘텀까지 같이 엎어지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이 급락장에서 이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주도주가 어느 정도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우리가 꼭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쌍두마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또 바로 이어갈게요. 엔지킴 생명과학 9만 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9만 원에 20%면 지금 구입하신 지가 상당히 오래 되셨습니다. 2019년도 5월달, 4월달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종목은 그 에이즈 치료제, 소위 말해서 급성 방사선 증후군 뭐 이런 관련 종목이지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테마주가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나 진단시약 관련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금년도 1월 초에 7만 5천 원 그 가격을 찍고서 그 다음에 그 고점을 한 번도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운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제가 보는 생각은 여기서 추가 매수도 권하고 싶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말씀을 배트맨 선배에서 말씀드리고 오늘도 말씀을 드릴 건데, 어제는 제가 그 박테리아 세균하고 바이러스는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그게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급속하고 광범위한 전파다. 그런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뭐 지금 여러 가지, 다만 그 세파 항생제 쪽에서 합성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요걸 기대하신다면은 기술 관련 내용을 좀 더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 그렇지 않으시면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7만 원, 8만 원 요 부근에서 반등하게 되면은 비중을 뭐 20% 중에서 15% 정도, 거의 뭐 90%죠. 그 정도로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파 합성 그 기술이 어떤 건지 제가 파악을 못 해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서 알아보시고 비중을 반등할 때 줄일 것인지 들고 가실 건지 그 결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듣고 왔고요. 랩지노믹스 26,000원에 비중 40%. 뭐 시장에 뭐 계속해서 주목받는 종목이죠. 예, 체외 진단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진단 키트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이 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좀 어떤 정도 급락을 좀 보였습니다. 대장교를 할 수 있는 CJ는 오늘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실제로 따라오는 종목이 있고, 전혀 관계 없지만 그냥 진단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같이 이제 테마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CJN 같이 실제 매출이 따라오는 종목은 단기간에 급락이 또 있더라도 어느 정도 또 다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같이 테마로 엮여가지고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좀 꼼꼼히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진단 키트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셔야 되고, 이 랩지노믹스도 그런 점에서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지금 26,800원 고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고 26,0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거의 지금 현재 고점에 따라 들어가는 매수를 좀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조심을 좀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아래쪽에 지금 단기 지지선을 좀 보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게 27,000원, 8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딛고 만약에 지금 바로 반등이 내일이나 모레 키트 관련된 반등이 좀 나오면 일단 이 종목은 직전 고점 26,800원을 못 넘어간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진단키트 관련된 부분은 매출을 계속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비공식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실제적으로 되는 종목과 안 되는 종목은 첫 번째 상승에서는 다 같이 따라 들어가지만 분명히 두 번째 상승에서는 분명히 옥석이 가려집니다.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면서 26,800원 직전 고점에서 일단 빠져나온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랩지노믹스 말씀해 주셨고요. 국일제지 6,000원에 비중 10%. 이게 멈추지 않는 종목인 것 같아요. 국일제지는 진짜. 네, 말씀하셨는데 앵커님께서 이 종목이 뭐 제지업은 회사 이름이 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기 치료. 근데 이 종목의 핵심 그 가격이 움직이는 것은 여기 그 9802님이 뭐 손실을 보셨는데 현재는 뭐 좀 반등을 하니까요. 이 종목이 수소 연료 전지차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재무 구조는 뭐 제가 크게 뭐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건데 회사가 움직이는 것은 수소차 관련 종목입니다. 그래도 뭐 제지 쪽에서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있으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관련 테마가 나오면은 지금은 지금 안 나오는데 제가 보기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뭐 남북경협주에다가 뭐 대선 관련주 뭐 요즘 너무 빨라가지고 잘만 그 순환매 타시면요. 뭐 지금 솔직히 말해서 지수가 제가 종합을 딱 정해 드렸기 때문에 제가 장이 안 좋으면 무조건 매도가 나가는데 견디시라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주식 해가지고 잘 견디시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주가가 뭐 30%, 20% 이렇게 오르면은 매도하는 거 그게 강세장입니다. 그 모델을 참고하셔가지고 다만 제가 보기에는 수소 관련 테마가 나오면은 그때는 고점 잡으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중을 뭐 그렇게 비싸게 매수는 안 하셨는데 비중 늘리지 마시고 거기서 그 테마가 나오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텔콘 RF제약 3,000원에 비중 40%. 여기도 결국 테마주로 지금 2거래일 연속 상한가거든요. 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아마 좀 잘못 기재가 된 것 같은데 3,000원. 3,000원은 지금 가격이 완전 옛날 아니에요? 네, 2016년도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매수해서 19,000원까지 갔는데 매도를 안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쵸. 아마 좀 매수 가격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일단 요거는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로로킨 생산과 관련돼서 이제 이 테마 형성됐고 미국에서 지금 이 클로로킨을 코로나19 치료제, 그러니까 병 앞에서 치료제로 지금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지금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의 기존에 나와 있는 제약을 제품을 좀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 가운데 클로로킨의 장점이 뭐냐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싸고 또 대중화시킬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제 효과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가격적인 측면과 미국의 어떤 보험제도와 좀 연관이 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종목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치료제가 나오거나 좀 더 효과적인 약물이 나오면은 요건 언제든지 좀 뒤집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지금 여기 가신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번 정도 상한가 나왔고 오늘 이제 상한가가 들어오면서 이전보다 거래량이 좀 늘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내일 정도에 갭상이 나오면은 일단 청산하는 관점을 좀 보시고요. 내일 갭상에서 오전에 좀 뜨게 되면은 아마 7,700원 전후 밑으로 해서 전량 청산하는 전략. 이런 종목은 요럴 때 한번 청산하시고요. 또 다시 밑으로 꺾였다가 다시 테마 형성해서 또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7,700원 정도 근처에 내일 갭상하면 일단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젠텍. 오늘 테마주 많이 오네요. 32,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수전텍은 여러분들 아시는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물론 뭐 오늘 종목들 중에서 2차로 올라간 종목들이 부광약품하고 몇 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출발한 종목이고요. 수젠텍은 선발 주자입니다. 지금 저기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의 핵심주는 시젠하고 파미셀입니다. 시젠하고 파미셀은 제가 어제하고 오늘 비중을 좀 축소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젠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고 32,000원에 너무 늦게 들어가셨어요. 늦게 들어가셔가지고 물론 한 번 더 상승한다는 조건은 제가 보는 쪽은 물론 뭐 예상은 하는 건데요. 인도 13억 인구하고 지금 일본이 1억 2천, 1억 5천만 명인데 그 두 군데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럼 그때 올라가면은 뭐 무조건 다 팔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지금 수젠텍은 너무 위에서 잡으셨다.
만약에 뭐 10,000원이나 9,000원에 잡으셨다면은 일부 축소하고 나머지 들고 있다가 조정 때 추가 매수할 그런 요량인데 지금은 뭐 테마주가 뭐 이거 아니라도 많으니까 굳이 뭐 나중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오늘 지금 32,400원, 500원 되는데 여기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은 더 가더라도 목표 수익, 기대 수익을 너무 많이 갖지 말자. 그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반등 시 비중 축소입니다. 네, 반등 시 비중 축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주 반도체 3,1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처음 상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제주 반도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이제 메모리 관련 휴대폰이나 좀 소형 가전 쪽의 메모리 반도체를 좀 개발하고 생산하는데 생산을 위탁을 주로 하고 있고요. 개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파운드리 업체의 개발 의뢰하는 쪽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메모리 쪽으로도 관련이 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은 뭐 아직까지 기대치에 비해서 그렇게 확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작년에는 반도체 종목 자체가 조금 어렵고 올해 이제 이런 쪽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증폭되어 있는데 1분기 실적을 보면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하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번에 2,050원 찍었는데 여기를 일단 지지선을 좀 넣으시고요. 반등을 줬을 때 지금 3,1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500원 정도를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를 일단 올라가게 되면은 한번 진입한 이후에 좀 다시 눌러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하시고 이 종목은 내가 좀 길게 보겠다면 눌러지는 구간에서 한번 재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가격은 3,5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3,500원 목표가 1차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콜마 45,800원의 비중 20% 어떻게 할까요? 한국콜마 뭐 여러분들 아시는 그 한국콜마 홀딩스하고 분할해가지고 사업 구조가 나온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품하고 일부 의약품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고 지금 뭐 거기까지 말씀드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그래서 주로 ODM이죠. 아모레나 LG생활건강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피해주입니다. 45,800원에 20% 구입을 하셨는데 서서히 반등을 할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시세가 올라오면은 시세가 급등을 하면은 이러다가 지금 장 자체가 개인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하루에 뭐 상치고 막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요즘 같은 장은 어느 분이 그 무료 카톡방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달간 빠진 종목 이틀간에 뭐 올라온다. 뭐 지금 그런 장입니다.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 없는데 제가 보는 생각은 추가 매수나 이건 고려하지 말자. 회사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는 보이는데 급등이 나오면은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상자이엘 11,000원의 비중 50% 여기도 아마 테마주로 알고 있는데요. 네, 테마로 엮여 있고요. 예. 지금 그래서 주가가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 좀 많이 올랐습니다. 5,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이제 13,000원대니까 2배 이상 큰 폭으로 올랐거든요. 뭐 펀더멘탈은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굉장히 안 좋은 종목 중에 하나고 가지고 있는 주 자료품 자체도 사실은 어떻게 모멘텀이 형성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농업 포장재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철저하게 테마주로 인식하시고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5,040원 정도에서 지지선 좀 형성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 지금 가파르게 지금 올랐거든요. 15,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 단기간에 지금 한 달 안 되는 게 3배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000원에 지금 잡으셨기 때문에 매수권에 있는데 이 종목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세는 살아있지만 이제 15,000원 정도에서 좀 꺾일 수도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는 하시되 15,000원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돌파하지 못하면은 못하신 걸 확인하는 순간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청산하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00원 미돌파 시 청산하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상자이엘 이야기 들어봤고요. 남선알미늄 왔습니다. 4,600원의 비중 30%. 이 종목은 이낙연 전 총리 테마주로 알려져 있죠.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앵카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회사의 근본은 여러분들 그 아파트 베란다의 그 큰 밖에 창, 샤시, 그 알루미늄이 조금 두꺼운 알루미늄입니다. 그런 쪽에 주로 그 하는 업종인데 시장에 돌아가는 것은 방금 전에 그 앵카님 말씀하신 존경하시는 앵카님이 말씀하신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움직이는 것은 그 업종에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아니고 그런 테마로 엮였다는 거죠. 사실은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재무구조 뭐 이런 거 제가 생략을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많이 올라서 조정 나오는 걸 보고 있어요. 지금 4,600원에 30%니까 수익이 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런 종목은 그 집에서 그 시청하시는 그 저기 여성분들이 그 우리 집 사람들 그렇게 예전에 했는데 그 탁자에 식탁자에 놓고서 보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이러시면 돼요. 이것은 좀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그냥 확 급락 나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약간은 보초를 쓰셔야 돼요. 피샵에서. 좀 낙관적으로 보시면은 5,700원 넘으면은 내일이나 모레 차익 실현 점진적으로 하시는 걸로 그렇게 수익 보고 나오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수익 이후에 실현을 하시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휴마시스 3,400원에 비중 50%. 여기도 코로나로 엮이면서 최근에 급등했죠. 네, 급등을 했고 테마주로 엮여 있고요. 지금 이제 정지에 들어갔죠. 이틀간 정지에 들어갔는데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주가 급등, 일간 40% 이상 급등으로 정지에 들어간다. 기간은 지금 이제 1일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시장 감시책에 이제 바뀐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틀간 이상 징후로 급등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정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에서 인공지능 AI를 걸러내는 부분에서 자동으로 지정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정도 들어왔고,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종목도 역시 단기간에 테마가 형성되면서 주가는 강하게 상승을 했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한 3배, 거의 4배 가까이 지금 이제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좀 들어왔고 3,4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고점권이긴 한데 워낙 많이 오르면서 아직까지 수익권이긴 하시거든요. 이런 종목은 뒤늦게 지금 동참을 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그래도 수익권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해보지 말고 지금 내일 4,165원 일단 과열 종목을 한번 지정되고 나면 주가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열이 좀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정도 4,170원 돌파하지 못하면 밀리면 이 종목 같으면 한번 밀리면 매수가를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거의 한 2,700원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매수가를 하야 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시작을 하고 3,400원 위에 주가 형성됐을 때는 일단 익절하시고요. 다시 이 종목에 관심이 있으면 2,700원 전후로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익절 후 재매수 말씀해 주셨고요. 한국항공우주 36,800원에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예, 참 지금 그 한국항공우주 047810 논하기는 뭐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분야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제가 공군 출신이지만은 이게 차세대 공군 F4나 F5 이 그 노후화 돼가지고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 록히드 마틴에서 나오는 F-35 스텔스기죠. 스텔스기를 대체하는 주력기 말고 2차적인 주력기로 F4하고 F3, F5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KF-X 사업이 지금 순탄하게 되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 스텔스 기능하고 뭐 위성 레이더 기능하고 뭐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당분간은 36,800원에 20% 나와 매수를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셨는데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요. 인도네시아 합정 문제라든지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제가 나중에 제가 6T, IT, BT, CT, 그다음에 그 ST, NT, 나노T 뭐 이게 있습니다. 6T, 6의 드림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때 제가 배트맨 할 때 강의를 들으시고요. 지금은 그냥 홀딩하는 쪽으로 그냥 그렇게만 보시고요. 추가 매수도 제가 권하지 않고요. 이 문제는 개인적인 저한테 말씀을 하시라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신없기 때문에 이 그 사업은 좀 뒤로 미뤄져 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도 제가 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하고 나서 비중 확대를 논하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진칼 이어갈게요. 76,000원 비중 10%. 이분 좀 비싸게 사시긴 한 것 같은데 고가에 수익이 낮죠. 수익이 났을 때 파셨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네요. 왜냐하면 이제 한진칼이 오른 이유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오늘 급등했을 때 직전 고점 못 넘어갔고 장 초반에 흐름이 굉장히 좀 컸거든요. 그러면 지금 3일 연속 이제 오늘 그 오전장에 급등을 하게 되는 거고 이 급등의 이유를 보시면 알고 계신 것처럼 경영권 방어는 안도랠리. 물론 이제 진에어가 제재 풀린 부분 이 두 가지가 좀 복합적으로 나오면서 사실 하루 정도 상승하고 반짝할 부분이 진에어 제재 풀린 부분까지 들어오면서 이렇게 3일 정도 급등했을 때는 사실 이익 실현 좀 하셨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펀더멘탈이 좋아가지고 뭐 그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단일 이슈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파셨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조금 직전 고점에서 넘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지금은 23% 상승했다가 지금 이제 음봉으로 밀려버렸거든요. 내일 만약에 이제 음봉이 나와버리면 고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 이제 시세가 한번 끝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아래쪽으로 또 되밀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내일 음봉이 나오면은 청산하는 관점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다행히 많이 나서 내일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온다 이러면 매수가 근처 76,000원에서는 전량 청산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진칼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26분 지나고 있고요. 예상 체결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1751, 1750선까지 뚫고 올라갑니다. 강하게 지금 상승 흐름을 다시금 오후에 만들고 있는데 하루간 흐름을 잠깐 그래프를 통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보시면 장 초반에 괜찮았어요. 1755. 그런데 2시경부터 해서 갑작스럽게 지수가 한번 밀려 내려옵니다. 상승폭 0.5% 안쪽으로 쪼그라들었다가 갑작스럽게 V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전고점 향해서 달려갑니다. 변동성 오늘도 굉장하고요. 다음 보면 수급이 지금 아까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이 원인이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쪽에서는 2,127억 원을 팔고 있긴 하지만 선물 쪽에서 지금 매수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인데 2,232억 원 선물 쪽에 매수가 진짜로 들어왔네요. 2,232기야.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같이 올라가고 개인들이 4,403억 원을 순 매수해주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됩니다. 없던 연계금의 매수도 살짝 보이네요. 13억 원 굉장히 소량이긴 합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여전히 하락세긴 한데 낙폭 줄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폭이 무려 6.78 그리고 셀트리온이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24%의 상승이 나옵니다. 23만 원. 분명히 지난주에 셀트리온 주가 14만 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점 찍을 때가 지지난주에 거의 뭐 10만 원 정도가 9만 원이 올라오네요. 저점 대비해서 순식간에 셀트리온은. 다음 보도록 하죠. 네이버가 3%대, 현대차가 3% 가까이 올라오고 그리고 LG생건, 삼성물산 모두 다 빨간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괜찮네요. 흐름.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무려 5% 가까이 올라옵니다. 4.8% 급등인데 코스닥이 거침없네요. 600선이 이제 이 추세면은 이렇게 한 번만 더 오르면 600입니다. 순식간에 지금 코스닥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도록 하죠. 예, 마찬가지로 2시경에 한번 V자 모양으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전고점을 뚫고 다시 올라오는 강세장인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여기서 휘청할 때 좀 심리적으로 밀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세는 언제 어떻게 밀릴지 모르기 때문에 수급 부분을 조금 보시면 여전히 뭐 개인만 사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은 동반 매도로 가져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좀 놀라우실 겁니다. 상한가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해 있고요. 시가총액 4위 종목은 13%의 상승이고 거침없이 지금 2배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올라가고요. HLB도 상승폭이 꽤 큽니다. 시젠이 지금 많이 밀립니다. 8.18% 진단시약 대장주인데 일단 시젠 같은 경우에는 4만 원대부터 13만 원까지 상승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CJNM 상승 전환했고요. KMW도 상승합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다 올라가면서 오늘장 시원하게 마감 예상됩니다. 예,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정말 코스닥이 시원시원하게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한가네요. 셀트리온이 24%고요. 예,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군들이 지금 큰 폭으로 오르면서 오늘 이제 업종별 등락을 보면 약품 업종이 무려 12.3% 오른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셀트리온이 급등하면서 약간 이제 착시 현상이 좀 왔고 대부분의 이제 업종들이 올랐는데 특징적인 부분은 IT 업종이 좀 내렸습니다. 내렸고 지금 이제 이 오른 군포도를 이렇게 업종별 좀 보면 특히 이제 개인들이 매수한 부분은 그동안 우리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들이 잘한다라고 했던 부분은 그동안 급락할 때 대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많이 하셔가지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을 때 그 부분이 충분히 이제 보상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부분에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너무 이제 테마주에 이제 접근한다는 게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이제 좀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을 내고 이제 손실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구간에서 너무 지금 테마주 쪽에 지금 접근 좀 하시고 오늘 종목 상담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고점에서 많이 좀 접근을 하시면은 그렇게 이제 어렵게 또 바닥권에서 끌고 왔던 이 만회했던 폭들이 이 테마주로 이어서 한두 주 정도에 또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한 접근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테마주를 좀 정리를 좀 해보다 보니까 한 20가지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하루에 형성된 테마가. 그렇게 보시면은 이쪽으로 지금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지 않으신 분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접근하시는 거는 손실을 좀 빨리 복구하시겠다라는 의지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더 크게 당할 수 있다. 차라리 저도 그렇고 저희 데이비드 김 전문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대형주 쪽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끌고 단기적으로 기술적 접근 가능한 부분은 좀 섞어서 한쪽으로 올인하지 마시고 좀 섞어서 중소형주 좀 짧은 매매, 그다음에 대형주 위주 좀 장기적인 매매를 같이 좀 보완해서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으로 너무 테마주에 60%, 70%, 80% 비중으로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예, 저기 이진환 전문가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외환일로 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파신다고 1년 전이나 작년이죠. 2019년도, 2018년도 시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을 보시면요. 절대 수익 못 납니다. 이 내용이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시장에 대한 메시지인데 제가 미국의 S&P 지수를 보고요. 미국의 채권 시장과 환율에 관련된 캐리트들을 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배당주 하지 마시라. 원래 실적이 1분기, 2분기 안 좋으면 작년에 6% 배당 주던 회사가 절반 줄어가지고 3% 준다. 그럼 배당주는 말씀드리면 6월 지나서 7월 초나 7월 말에 하셔도 돼요. 제가 보는 어떤 시나리오인데 지금은 초저금리, 제로금리입니다. 제로금리. 그러니까 여기는 중소형주 중에서 제약바이오나 그다음에 IT 부품주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배당주를 가시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저기 미국의 채권 시장하고 제가 환율 시장을 알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제가 누구보다 잘 본다고 못 본다고 하면 제가 기분 나쁜 얘기고요. 여러분들 그 종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그 비관적으로 보시면은 손이 안 나갑니다. 제가 드릴 말씀. 그리고 외국인 매도에 대해서는 너무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생각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마우스에 주문이 안 나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은 느긋하게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하기로 이런 분위기가 한두 달 더 되거든요. 여기서 복구 못 하시면요. 나중에 여러분들 또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이진환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걸로 봐요. 다른 경제TV에서는 이런 말 별로 안 합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서울경제TV 보시는 분들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원시원하게 지수가 좀 올라와 주었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의 마무리가 됐을까요? 자, 코스피가 지금 2.19%나 올라옵니다. 1754.64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97%나 코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569.07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고요. 환율이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7원 내려갔네요. 1217원대에서 정리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제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세미콘라이트 3,600원의 비중 30%. 김 의원님 어떻게 할까요? 좀 어려운 종목을 지금 진단하셨는데 물론 어려우시니까 또 진단 의뢰하셨겠죠. 예. 3,600원에 30%면 좀 비중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개별주가 비중을 20% 이상 실으시면요. 그중에서 만약에 물론 뭐 결과론적인 말씀드리는데 가슴 아프신 내용인데 거기서 절반에도 손절매 하셔야 돼요. 그것을 다 손절매 하신다. 그것은요. 웬만한 고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은 노스컷 하더라도 뭐 절반 정도 하시면은 비중이 15%면 조금 가볍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 꼭 이분은 4028님은 곧 참고를 하시건 이 종목은 뭐 재무제표는 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종목 중에서 마스크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점에서 올라왔는데 쭉 하락했다 지금 반등이 나오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또 이게 코로나 이 마스크가요. 일반 마스크가 아니고 좀 이게 정밀합니다. 일반 그 뭉성뭉성한 그런 마스크를 쓰시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범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마스크가 특화됐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반등이 세게 나오면은 비중 축소하시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 마스크 관련주다. 이 회사의 본업은 뭐 이거 전혀 상관없는데 테마가 그렇게 엮여 있다. 그게 지금 핵심적인 내용이니까요.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래, 비중이 30%면 손절매도 다 하실 생각하지 말고 뭐 절반 하시는 것도 괜찮다. 15%. 그걸 한번 이분은 꼭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주식 수익 나는 것보다 그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96,500원에 비중 100%. 100입니다. 100. 근데 사실 이분 사실 때의 심정은 아시지 않아요? 10만 원 무너지면 금방 올라오지 않을까? 저점이라 생각하셨겠죠. 그쵸. 왜냐하면 현대자동차가 10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 차기 직전에 지금 1월달, 2월달 분위기는 워낙에 좋았어요. 워낙 현대자동차에 대한 레포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예. 한 20가지 이상 정도가 올해 실적이 굉장히 펀더멘탈 V자 좋아질 반응이 것이다. 나오구나. 이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왔었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 그런 레포트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은 그런 상태라면은 이 10만 원을 깼을 때는 저점이다라는 심리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게 심리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급락 이후에 지금 이제 반등 나오는 정도를 보면 초반에 좀 강한 이후에 지금 이제 조금 정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이제 이번 코로나19 관련되면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제조업 중에서는 아마 가장 먼저 들어왔던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뭐 여행이나 항공이나 이런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 직접적인 피해주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차적인 제조업 쪽으로 넘어가면 어딜까라고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자동차 운송 장비와 관련된 쪽에서 공장이 대부분 셧다운되고 이쪽은 거의 노동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뭐 사람 자체가 모이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지금 간주하는 외국에서 이런 공장들이 이제 셧다운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현대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모든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들은 지금 전부 다 셧다운에 들어가 있고 가장 지금 어려운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뉴스에서는 뭐 도요타조차 이제 일본 정부에 지원금을 요청하는 정도까지 상당히 어려운 지금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장이 안정화돼서 반등을 좀 둔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피해를 좀 당했던 부분은 어쨌든 펀더멘탈이 좀 훼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 반등이 1차 반등은 같이 나올 수 있지만 2차 반등은 피해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좀 크게 나오고 피해가 있는 종목들은 아무래도 좀 기간 조정이나 조금 등락이 좀 낮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서 보시길 좀 바라겠고 그런 점에서 6만 5천 원 지금 저점을 찍었는데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목표 가격이 11만 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물론 이제 현대자동차가 여기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면 11만 원 넘어가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관점 좀 보시면은 11만 원 정도에서 짧게나마 익절을 좀 하고 2차 상승에서는 좀 더 탄력이 있는 섹터 쪽으로 좀 교체 매매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갑니다. 29,700원의 비중 3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대한항공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뭐 대형 항공 업종이니까요. 우리나라는 칼, 그다음에 아시아나 에어 두 개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밑에 이제 저가항공사는 뭐 제주항공 뭐 있지 않습니까? 에어부산, 에어솔 있는데 이게 지금 주 핵심은 여기 5729님은 이거 말고요. 한진칼 지주회사죠. 대한항공 후에 180640 그걸 들어가셔가지고 수익 더블 정도 100% 정도 수익 나셨으면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 종목도 조정이 나오고 우리나라 항공주하고 이제 미국의 항공주는 다릅니다. 미국은 그 땅이 넓기 때문에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뭐 항공사 지원해준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AAL, 아메리칸 에어라인하고 뭐 이런 업종들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저가 항공사들이 조금 반짝하다가 주가가 지금 눌러 앉았는데 그런 특수성이 있다.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거의 다 비행기로 다녀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 부산에서 대구 간다든지 대구에 대전 오는 것은 비행기로 다닌다.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게 그 방향을 아시고 꼭 미국에 있는 항공주가 올라간 데서 우리 항공주가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 특수성을 꼭 보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데 매수하신 가격 29,700원에 가는 걸로 본다. 근데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 코로나가 잠잠 해줘야 갑니다. 비중이 30% 좀 많긴 한데요. 현재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종목은 놔두시고 다른 종목 테마에 조금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익 나는 쪽으로 되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 매수나 이런 건 놔두시고 그냥 비중 확대 안 하시고 29,700원, 3만 원은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가 잠잠해져가지고 이제 여객 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갈 수 있다. 그런 뉴스를 보셔가지고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걸로 봅니다.
네, 현재는 네,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는 보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비스 TNC 1,900원에 비중 3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이 종목도 테마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지금 이제 테마가 들어와서 고층권을 형성할 때 따라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부분을 좀 우려서서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이 종목은 뭐 IT 관련된 소프트웨어, 뭐 IT 기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온라인 교육, 온라인 쪽 이쪽과 함께 더불어서 한번 테마 들어올 수 있는 섹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이 어려울 때 급등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이 지금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료가 이런 테마들은 노출됐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기대감으로다 재료가 노출되면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처럼 재료가 노출돼 버리면 들어가는 날이 아니라 청산하는 날이라는 거 한번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이 종목은 손실 좀 있더라도 일단 빨리 빠져나오는 부분이 좀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매도 시간에 내일 이제 한 번 더 하락을 겪으면 이제 조금 아래쪽 방향으로 좀 상당 부분 내려올 수 있거든요. 목표 지지선은 1,535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지지 여부를 좀 봐야 되고 그 가격보다는 지금 오늘 반등 조금이라도 줬을 때가 더 높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1,900원 진입하셨는데 1,900원을 목표 가격으로 잡으시고요. 반등을 줬을 때 청산하는 전략 지지선 1,535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갑니다. 네이처셀 13,000원에 비중 20%.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이처셀 역사가 참 많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수익도 많이 났다가 손실도 많이 나고 그런 네이처셀 뭐 생략을 하는데요. 자, 뭐 업종이나 종목은 뭐 의약품 관련 종목이니까요. 지금 제약 바이오가 반등을 하는데 예전에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꼭 참고하세요. 예전에 많이 빠졌던 종목이 단순히 가격이 싸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님을 꼭 참고하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시장을 수익이 나신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실 게 아닙니다. 참고를 하시는데 종목은 지금 1차로 반등이 세게 나오면요 1,500원, 2차는 13,000원 그리고 이제 맥시멈으로 본다면은 17,000원 보고 있어요. 3단계로. 그래서 1차 1,500원, 2차 13,000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고 반등 목표치는 17,500원. 그렇다 해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 다른 분 매수 추천하는 건 아님을 절대 참고하십시오. 단기 매매 종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풍제약 8,800원에 비중 40%. 사실 지난주까지 어제까지도 그랬죠. 뭐 최고의 그 종목이라고 하면 이 종목을 꼽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죠. 어마어마하게 올랐고 어떻게 보면 이제 테마가 거의 꺾여가지고 죽어가는 종목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되살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단기간 급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사실 이제 테마는 이제 어떻게 엮이냐에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저점을 이탈할 정도까지 마지막까지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아주 극적인 지금 이제 소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급등을 좀 했고요. 지금 아마 8,800원 굉장히 이제 아래쪽에서 매수했는데 지금 계속 들고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오늘 정도 한 절반 정도 청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도 절반 청산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보시는 관점이 어떨까 싶고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이틀 전에 급등했던 거래량은 지금 이제 갱신을 하지 못하고 고가권에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워낙 아래쪽에서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익폭이 크거든요. 절반 정도 청산하시면서 나머지 절반 물량은 아래쪽에 한 12,500원 정도 지서 놓고 대응을 좀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풍제약 들어봤습니다. 신라젠 3만 원에 비중 30%. 이분은 사신 지 좀 된 것 같아요. 예, 올해 졌으면 3만 원이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손절 가격 타임 놓쳐가지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3만 원에 매수하셨으면 지금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가격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서 매수하셨나 한참 2년 넘게 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작년도 2019년도 8월달 이후에 3만 원 찍은 적이 없어요. 개파락 해가지고 하한가 나오고 나서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게 뭐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지금 팩사백이 관련된 게 이게 폐렴 치료제거든요. 이게 폐렴 치료제인데 제가 오늘 배트맨 3부에 또 강의를 드릴 예정인데 이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게 들어가면은 바이러스가 폐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이게 박테리아 폐렴하고요. 바이러스 폐렴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신랄하게 강의를 드릴 테니까 9시 50분, 10시 50분에 제 강의를 꼭 들으시라고. 그래서 지금 대표가 이제 코로나 관련 그 진단 시약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상한가 치고 어제 오늘 조금 추가 상승하고 있어요. 오늘 뭐 마이너스 350원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30% 지금 손절 타임을 놓치셔가지고 1차 반등 목표치는 2만 원 전후 보고 있어요. 요 가격대죠. 요 가격대를 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약간 의학적인 내용을 가미해가지고 주식 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오늘 배트맨 3부, 베스트 트레이닝 3부에 제 강의를 꼭 들으셔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또 저한테 질타를 해주시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은 추가 매수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 가격을 2만 원 보는데 거기서는 전량 청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라젠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두 분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두 분의 전문위원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용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1577-7451번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